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오늘의 밀떡은 만약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만약입니까? 뭐 가상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뭐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과 중국 해군 항모 전단의 대결, 뭐 vs 놀이라고 하잖아요. 요걸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건 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종의 뭐 워게임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최근에 뭐 보드게임 같은 걸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가상 전쟁 시나리오 같은 거. 그다음 이번에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모 이부키라고 일본 만화, 최근에 영화로 다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부키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의 가상의 항공모함이 일본을 쳐들어온 중국 해군과 전투를 벌인 내용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그 중국이라는 얘기를 아예 빼버린 바람에 이제 발칵 뒤집히긴 했지만 어쨌든 네. 거기에서는 센카쿠 열도를 침략한 중국 해군을 정의로운 일본 해상 자위대가 막아낸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 센카쿠 열도 얘기 나올 때마다 중국명 다오니다오를 꼭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저희는 밀떡은 그렇죠. 항상 같이 얘기해 줄 것이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요. 네. 뭐 이부키가 됐건 뭐가 됐건 일본 얘기는 좀 빼고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했고 만약에니까 일종의 SF네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챕터, 그러니까 제가 쓴 원고 첫 번째 제목을 전쟁의 바다라고 써봤거든요. 바다가 고요하긴 한데 이 바다의 패권을 장악한 자가 지구의 패권을 장악한다라는 말은 한 200년 전부터 그렇죠. 통용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들은 전부 해양 통제를 했었어요. 뭐 영국, 그렇지.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영국, 지금 미국에 도전하는 뭐 중국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 자기네들의 바다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이 충돌 지점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근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겠죠. 뭐 그 항공모함 관련해서는 뭐 30년 전부터 각종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건 싹 다 정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역시 제가 원하는 평갑한형 스키 점프대가 없는 한 7만 톤에서 8만 톤급 되는 원자로로 움직이는 항공모함이 있고 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아마 백두산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긴 하지만 저는 그냥 저기 이순신함이라고 가칭이니까 해볼게요. 중형항모 스마트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탑재기는 KF-21N 뭐 요거 날개 접힌 거 우리 봤잖아요, 뭐요? 아니 네. 소설가들이 소설 이렇게 쓰는구나.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항공모함 전단이 있어요. 항공모함 혼자 못 다녀요. 그럼요. 네, 같이 다닐 게 아마도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그리고 KDDX가 실전 배치되면은 그게 같이 붙고 그다음에 바다 위에서도 중요하지만 바다 밑에서도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그 항공모함이 돌아다닌다면 잠수함 역시 원자력 추진이 되는 잠수함이 이제 한두 척 정도 이제 따라 붙겠죠. 장보고 배치 3나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야, 그럼 지금 항모 전단을 다 꾸리신 거네요. 거기다가 하나 더 지난번에 봤던 그 하나에서 개발한다고 또 모형 나왔던 무인 항공모함도 왜냐하면 또 무인기 전력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항공모함 중형 항공모함이 약 2, 3개 비행대대 정도의 KF-21N 그 다음에 가오리가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인 항공모함도 같이 배치된다면 거기엔 당연히 무인기 들어가는 요 정도 전력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세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미래에 그려볼 수도 있는 그렇죠.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면 이게 영화도 안 되고 소설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죠. 상상의 나래니까. 네. 반면에 그럼 중국 해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뭘까? 중국 수준은 어디까지냐? 가장 지금 현재 막 한참 만들고 있는 003형이라고 부르는 푸젠함. 가장 최신형이 되겠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통상 동력이에요. 이게 원자력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동력을 쓰는데 전자기식 사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멀스. 네, 이게 지금 제너럴 포드급에 들어가 있는 그 사출기인데 요게 원자력이 아니면 이거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동력이 그러니까 안 우리도 나오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기 무진장 든다고. 네, 엄청 들죠. 네, 어쨌든 겉멋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게 장착된 겉멋이죠 이게. 뭐 설마 겉멋으로 그런 걸 달았겠어요? 그 다음에 탑재기는 J25나 아마 FC31이 될 것 같아요. J25는 SU27의 해상 버전이 될 것 같고 FC31은 거의 F35랑 비슷한
그 정도 수준의 그 껍데기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호위함도 있어야 되는데 05형 중국 해군이 자랑하는 구축함인데 10,0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052D나 052B 정도 급이 같이 붙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지금 중국 얘기를 해주시는 건 이건 상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구체화돼 있네요. 네, 그 실전 배치되거나 배치되고 있는. 충분히 이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결을 했냐면 우리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네. 상상으로 그릴 수 있는 모든 모든 걸 걸 다. 넣었고 네. 중국은 있는 현재 걸로. 있는 거 그렇죠. 갖고 뺀 거예요. 네. 이게 괜찮겠어요? 이렇게 해도? 뭐 진짜는 아닌데 뭐. 알겠어요. 그리고 중국 항모전단에 따라붙을 원자력 잠수함도 있죠. 095형 원자력 잠수함. 예. 이제 수위급이라고 분류되는 이 잠수함이 같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게 이렇게 되면 전쟁의 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바다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남쪽이 되겠죠. 아, 너무 구체적인데? 네. 남쪽이 동서남북 중에 하나 아니야.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항공모함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 영해에선 사실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자체가 불침항모니까. 그렇죠. 근데 멀리 지금 옛날같이 우리나라 국력이 약하고 다른 나라의 운명에 우리 운명이 같이 들어갔다면 항공모함 필요 없을 텐데 우리 운명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국력이 강력해지고 하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빼놓고 야 넌 들어가 있어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속된 말로 너도 저기 앞에 와서 뭐 좀 해야지. 야, 자리 하나 줄게. 너도 앞에 와서 날라오는 화살도 좀 맞고 이렇게 하겠죠. 말하자면 이제 남중국해, 대만, 네. 대만 쪽에 어떤 이슈 있을 때 미국의 항모들이 이렇게 전개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면 우리 항모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거기 있을 수도 있다. 일본의 이즈모급이랑 우리의 가상의 항공모함이 들어갈 자리는 있겠죠.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지금은 태평양에서만 놓고 보면 중국 해군은 전체를 다 쓸 수 있거든요. 다 몰아볼 수 있지만 태평양에 있는 미 해군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해군 전력을 마음대로 충원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죠. 뭐 다른 가상의 적국들도 있으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생긴다면 뭐 때문에 생길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생길 텐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이 왜 한국을 이렇게 괴롭히지? 라고 생각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 밑에서 보이지도 않았어. 쟤들 어디 있어? 막 안 보이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어깨 높이까지 온 거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아시아에 어떻게 되면 패권을 장악하고 문화나 모든 거의 선진국이었. 지금의 미국 포지션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속국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개념이 계속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시대부터 그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장악하거나 패권을 경쟁하려면 적어도 우리를 정리해야 돼요. 협상을 하든 굴복을 시키든. 대표적인 게 그걸 실패했던 국가가 거란이었잖아요. 실패했고 청나라는 성공하면서 중원 전체를 장악할 수가 있었거든요. 고려 거란 전쟁. 이게 거기서 또 트렌드를 따오셨나 봐요. 이게 국가의 지형이나 위치가 한반도가 저기 태평양을 건너가지 않는 이상 중국의 정치체제, 우리나라의 정치체계가 바뀌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형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워게임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우리나라 해역을 벗어나서 해양에 진출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리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으니까 사실 항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쟁이 양쪽 항모가 충돌하게 되면 서로 찾아야 돼요. 그렇지. 네, 뭐 다양한 수단으로 찾겠죠. 뭐 인공위성, 뭐 레이더를 하겠지만 항공모함 전단 자체로 놓고 보면 조기 경보기로 찾는 게 가장 빠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약 항공모함을 도입하게 되면 E2D 아마 호크아이를 도입하겠죠. 이게 중국의 항공모함을 찾는 눈 역할을 할 거고요. 물론 중국도 조기 경보기가 있죠. KJ600이라고 부르는 딱 모양만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호크아이랑. 네, 근데 성능이 똑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레이더 성능인데 중국제 레이더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질지는 미지수.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은 그거에 뭐 증명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쪽은 좀 레이더 성능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자체가 떨어지는데 중국은 거기보다도 좀 더 못 미친다. 네. 이게 이제 거의 정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차단하기면 또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 푸제남이 통상 동력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쓴다면 출격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심하면 전체 전투기를 다 못 띄울 수도 있어요. 이게 출력이 약하니까 전투기를 빨리 띄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전투기를 띄우려면 바람을 등지고 그러니까 맞바람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투기 한 대당 띄울 때 한 2분씩 걸린다. 그럼 40대를 띄우려면 80분 정도 걸리잖아요. 80분 동안 그러니까 바람을 맞춰서 계속 한쪽으로 항진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약 원자로에 전자기식 사출기를 쓴다면 중국제 항공모함보다 더 빨리 전투기를 띄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이 더 확실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다는 거군요. 그다음에 또 무인기의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더 빨리 찾는 상황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방공망을 회피해서 항공모함을 먼저 공격할지 아니면 상대방 전투기들이 날라온 거를 요격 작전을 할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타이밍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이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수단이 있고 전투기 자체도 우리가 조금 우위일 가능성이 높은 게 KF-21N이 KF-21을 기반으로 한다면 뭐 다른 FC-31이나 J-25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장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더 빨리 좀 더 그러니까 빨리 가볍게 나갈 수 있으니까. 네, 빨리 할 수 있고 공중전에서도 J-25 같은 경우는 기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무장을 할 때 좀 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형태라면 이 방송을 중국에서 안 들었으면 좋겠다. 뭐 듣거나 안 듣거나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많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 KF-21N에 전자전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전자전기 성능도 사실 중국도 전자전기를 만들려고 하지만 미국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전자전기를 우리가 배치한다면 제밍이라든지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우리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게 1대1로 뭐 결투 같은 건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우리 항공모함 한 척씩끼리 싸우진 않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대칭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붙여보는 거예요. 네, 뭐 뭐 전투기는 뭐 전투기는 게임이니까. 전투기들끼리, 뭐 항모는 항모끼리. 그러면 물 밑에서도 한번 붙여봅시다. 네. 잠수함들끼리. 잠수함들끼리. 네. 근데 095형 원잠은 좀 시끄럽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빨리 발견하겠네. 빨리 시끄러우니까. 발견할 수 있고 먼저 볼 수 있고. 저기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네. 네, 그렇죠. 네, 중국이 이제 열심히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있긴 한데 아직도 미국제보단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모 전단끼리 전쟁이 벌이게 된다면 약간 보수적으로 봐서 한 7대3 정도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자체가 남태평양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군수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지원 쪽도 훨씬 유리해질 수 있죠. 지금 뭐 만약에 쭉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설정이나 세팅에 있어서의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런 상황이 언제 벌어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한국하고 중국이 저러고 있지? 뭐 이런 그렇죠. 거. 이게 과연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만약이니까 무조건 붙는다 그러면은 할 수 없지만 그냥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네, 약간 현실성을 좀 집어넣어서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남중국해를 위시한 이런 전역 쪽 그리고 또 더 넓게는 대만까지를 그렇죠. 완전히 그 장악을 해서 해상 교통로를 장악해버리고 우리의 무역로를 갖다가 차단하고 일정 부분 우리가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차단.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반도라고는 하지만 북쪽이 막혀 있으면 이건 섬이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면 이게 봉쇄가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마음 먹고 봉쇄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력을 구축하고 네. 있다면 이렇게 응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뭐 가장 큰 목표가 태평양, 특히 서태평양 쪽은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는 그렇죠. 건데 예.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루트가 대만 쪽을 하고 대한민국 한반도인데 이걸 영향권에 두거나 아니면은 정말 심하면은 아예 점령을 하는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는 게 아주 유리할 텐데 그렇겠죠. 그럴 때 우리가 만약 그런 항모 전단이 있다 했을 때 대규모 해상 교전이 발발할 수는 있죠. 그렇죠. 이제 뭐 이거 아까- 내가 봤을 때 한 23세기 정도에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현실로 봤을 때는 23세기에 가면 중국은 절대 푸젠함 정도의 네. 항공모함은 있지 않을 거고 네. 아니, 뭐 23세기 나도 없어. 결국은 그런 게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의 그렇지. 준비와 네, 강한 고슴도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게 예. 꼭 항공모함 대 항공모함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만약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말하는 이제 VS 놀이. 그렇죠. 이것 때 이것 붙여보면 이럴 것 같다. 그리고 결국 기본 세팅 자체가 네. 중국은 지금 있는 거고 네. 한국은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 예. 어찌됐건 우리가 유리한 걸. 원래 VS 놀이 그런 거고 음. 아까 빼먹었던 게 이지스함은 그러면 이게 병풍이냐? 라고 그럴 수 얘기하지만 있네요. 예. 그런 건 아니고 방공망이라는 게 항상 뚫릴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상대방 전투기를 못 찾거나 상대방 전투기가 다른 수단 이용해서 레이더망을 지나간다면 마지막에 남은 건 이제 이지스함의 이제 그 대공 미사일이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만약에는 사실 그대로 말 그대로 상상의 영역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여러분이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때요? 라고 저희에게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제안을 해주신다면 우리 정명섭 작가께서 성심성의껏 잘 포장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과 동시에 이제 각종 구라와 이게 설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소설 쓰실 때도 이렇게 세팅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네. 작가 마음이니까. 네. 이거 어찌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거고 어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또 밀리 매니아들이 이런 것도 재미잖아요. 뭐 어떤 그런 관련 소설이 나왔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럼 그거에 대한 설정 오류, 무기 체계에 대한 그치, 어떤 찾아보는 오류, 뭐 재미도 이런 있고. 것도 네. 지적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말 재밌어요. 되냐 안 되냐 고증을 거친 거냐 그럼요. 그렇지 않는 네. 거냐 뭐 이런 얘기 또 하는 거고 오늘 저희 만약에를 들으시고 시비 걸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껏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응전해 줄 겁니다. 자, 오늘 저희 밀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 계속 준비가 되겠습니다만 더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주변에 입소문들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밀떡들이 있어요. 네, 저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본인이 들어가는 커뮤니티 하나 정도만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도 보는 채널들이 다 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장하실 필요가 네. 있고 밀떡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밀리터리 채널보다 재밌어요. 환영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끊으라네요.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 안녕히 계세요.